세 번째로 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에 따른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네 가지 중점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지능화를 혁신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경쟁 기술력을 확보하고 R&D 기반의 신성 작동력 창출을 위해서 국가 R&D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어, 세 번째로 지능화 분야, 중소 기업 또는 벤처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의 주력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한 핵심 우수 인재의 성장 지원과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라는 이 네 가지 추진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한번 살펴보면 어, 이 4차 산업혁명의 구현의 기본 방향은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능과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정책 목표에 따른 핵심 주제들인데요. 총 12가지인데 그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 영재 육성, 창의적 인재 개발, 융합, 복합형, 과학기술력 향상, 글로벌 역량 강화, 기능 인력의 기술력 강화, 대학 기반 지식과 기술력 강화, 분야의 지식과 기술력 강화, 지식과 기술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산업계 수요 대응력 강화와 창업 창직 능력의 강화, 고용 능력 개발의 소외계층에 대한 능력 개발, 인적 자원 개발을 기반으로 한 구성. 이러한 내용들, 이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이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옆에 있는 어떤 논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는데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정책 영역에 의한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핵심 주제를 구분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제시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의 정책 사업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 최근 국가 수준에서 추진해온 인적 자원 정책 사업의 핵심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에서 제시된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과적 정책 사업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의 영역은 인적 자원 개발 정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지능화 기술의 원활한 활용과 기존 산업과의 접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정책의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정책에서 제시해온 인재상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과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여서 몇 가지 국가적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용어에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고 하는 이 표준의 활용 및 확산에 대해서 지원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잠시 살펴보면 각국에서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 훈련 체제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을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에서는 국가 직업 표준
내셔널 오피큐셔널 스탠다드, 또 NOS, 그리고 호주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어, NCS를 개발하여서 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자격 부여 등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에 2013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이 일원화되어서 전 산업에 걸쳐서 직무를 재분류하고 개발이 누락된 표준을 2014년까지 개발하고 기준의 표준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시범 운영 차원에서 운영되던 직무 능력 표준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의 채용, 인력 관리, 인력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의 일환. 그래서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는 총 네 가지 필수 능력과 선택 능력에 따라서 산업 능력, 공동의 능력, 그리고 직업 기초의 능력 등을 어,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직무 두 번째로 살펴보면 산업별 및 지역별 인력 육성의 추진이 또한 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간의 불일치는 기업체에서 신업사업에 대한 재교육 비용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개발과 더불어 HRD 지원 체제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교육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각처에 표시된 지역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 행정구역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13년과 2015년 그 광역단체별 단체 연합별로 몇 개소가 되어져 있는지 표를 통해서 소개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1학습 병행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와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 현장에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1학습 병행제를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먼저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학습 근로자를 선발하며 학습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해진 교육훈련 기간 동안 현장훈련과 집체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에서는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실시 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이 도표 14-7의 1학습 경제 지원 대상에 따른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 국가적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발맞춰서 정책들을 내세우고 그에 따른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사람과 직무와 그리고 조직에 관련해서 저는 본 영역과 관련해서 제2차 기본 계획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보시면 정책 영역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을 사람의 영역과 그리고 3번을 직무의 영역, 4번을 조직의 영역에서 어, 살펴보고 논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서 제2차 기본 계획의 정책 과제를 정책 영역 1과 2를 중심으로 원의 영역, 국제 경쟁력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이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역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설정한 전략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맞춰 목표를 결정한 경우가 많아서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표가 투입과 연동된 목표인 만큼 향후에는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연동 목표를 교육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목표치를 병행하여서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나간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역의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정책 과제들의 평가 결과는 대체로 차기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이나 과제 선정 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그 활용도는 사업별로 현저하게 달라서 상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가시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나치게 단기적이거나 실적 중심의 평가는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서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여서 평가 결과의 한류 등 실효성을 확보한 과제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제는 이러한 평가 환류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담당자들의 자가 진단 및 시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들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를 추적하고 국가 전체의 예산 배분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평생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영역의 목표 달성도는 이 영역에 따른 정책 과제들은 해당 연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수행됨으로써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적 자원 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 체계의 개편, 이러한 이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 진로 교육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은 당초에 계획한 목표대로 평생 진로 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서 기간 내에 확정하였고 학제 개편 사업은 학제 개편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1차년도 목표인 정책 연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또 다른 문항이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 핵심 능력의 향상인 정책 분야, 이 분야에 속한 모든 과제들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100% 혹은 그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직업 교육 훈련 평생 학습 체제의 혁신 이 정책 분야에 포함된 정책 과제들은 2006년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수행되도록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교육체제 혁신 과제는 자격기본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일체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전문 대학 발전 방안 추진 과제도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설정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영역의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영역에 포함된 과제들은 대체로 1차 기본 계획보다 2차 기본 계획의 목표 달성도와 추진 사업의 효과 및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추진 전략과 바꾼 면에서도 진일보 효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 핵심 능력 향상의 경우에는 실무자의 진솔한 자기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외부 평가에 반영하는 체제가 개발 실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의 정책 분야, 이 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은 중복성을 배제하고 또는 부처 내 부서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한 일원이
지원 체계의 구축 또는 기업 내 e-러닝 지원 사업 그리고 산업의 e-러닝 활용 지원 사업 또는 e-러닝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 과제는 세 개 부처가 연계 운영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촉진의 정책 분야는 7가지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와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요구됩니다. 질문입니다. 세 번째 영역,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 복지, 증진에 관련해서 이에 따른 목표 달성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달성도입니다. 세 번째 영역 정책 과제의 경우 수립된 성과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고 있어서 과제의 목표 달성도는 대부분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경우 정량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정성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에는 당초 성과 목표보다 축소된 목표를 제시하거나 전혀 다른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속한 과제들은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평가 결과의 차기 계획의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고 서로 간 연계성도 높지만 중복적인 과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영역에 포함된 세부 사업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해소에 기묘한 사업들로 모두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 확보 차원에서의 대단히 높은 중요성을 갖는 만큼 비교적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기획 능력의 보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 효과성입니다.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평가 결과의 차기 계획 반영도 이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모니터링된 부분들은 주로 사업 개선에 반영되고 있지만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평가 결과가 차기 계획 반영도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면서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활성화 분야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책들과 장애인, 세터민,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 등은 소외계층 대상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확산과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여전히 미흡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 과제는 비교적 단기간에도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입니다. 조직에 따른 네 번째 영역,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네 번째 영역의 목표 달성도는 대부분 정책 과제들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식과 권리의 보호 체계 확립의 정책 분야의 정책들은 대부분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으나 모든 사업들이 주로 양적 지표의 중심으로 평가를 제시하고 있어서 질적인 성과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의 효과성은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은 인적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및 파트너십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2차 기본 계획의 핵심 정책으로 HRD 정책 추진 체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고 제1차 기본 계획의 정책 영역이었던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과 연속성을 가지고 확충되고 보완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 영역의 사업들은 HRD에 있어서 인력 수급을 중요시하고요. 이에 대한 분석과 분양 분석을 실시하고 인력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 체제와 미래를 전망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고요. 또한 특히 인력 수급의 전망 그리고 인적 자원 정책 협력망 등 이와 관련된 12개의 부처 또는 청, 연구기관과의 인력 수급 전망 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우수한 사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적자원 개발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도
부분적인 수요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